안녕하세요. 교포동안 행복부동산 민재스입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는 당해년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 대국민 브리핑을 해왔는데 올해도 1월 2일 날 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2025년도 경제정책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좀 더 이렇게 선별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금년도 5월 9일 날 기한이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증가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해서 2026년 5월 9일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취득세의 중과 배제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을 좀 더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나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일 날 이렇게 발표됐죠.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된 내용을 골라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경제정책은 주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뤄보니까 통상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관련성이 높은 내용은 민생경제 회복 파트 분야인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부분을 좀 선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건설 경기와 지역 경기를 회복을 조기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택 공급입니다. 그만큼 금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추적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 중심의 3만 호의 신규 택지를 후보지를 금년 6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12,000호는 착공하고 8,000호는 추가 분양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OC 사업 관련 예산들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있는 그런 각종 현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한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현실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보다는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를 받아들여지고요. 그 다음 우리가 LH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직접 매입해서 공급하는데 이 매입가가 항상 낮아서 쓸만한 집을 우리가 구할 수 없던 거죠. 그것도 이제는 10% 정도 상향을 해서 좀 더 구입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질적 수준도 높여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간 건설 시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분양가 현실화. 이 분양가 현실화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 항목을 갖다가 추가로 마련해서 분양가를 좀 더 우리가 현실화시켜서 어떤 민간 건축 현장에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와 부담금 세제 좀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규제 부담금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재밌는 것은 바로 이제 용적률 거래 활성화에서 이제 건축 결합 제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게 함으로써 전체 도시 미관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뿐 아니라 건축 자체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뒷장에서 설명드리고 하고요. 그다음 정비 사업도 꾸준히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입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발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 이런 것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입법의 한을 놓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합건축 제도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은, 자, 화면에 보다시피 이면 도로에 접하고 있는 A도로, 또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B대지, 이렇게 A대지와 B대지가 있는데 똑같이 같은 용도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400%입니다. 근데 A대지는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400%를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용적률을 우리가 대로에 접하고 있는 B대지에 파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설도 건축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도시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 녹봉기 힐이라는 데입니다.
자, 정말 여기 아름답고 실용도 높은 그런 재개발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빌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미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이제 거래까지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도시 미관을 갖다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배제를 1년간 한시 연장 또 하겠다 내용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하는데, 자, 이게 이제 금년 2월 달에 이 관련 법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걸 못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을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민간이 매입해서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금액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 당시의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였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수도권은 9억 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민간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늘려가겠다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 아파트 부분은 임대주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아파트만 해당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지분 적립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의 특별 공급을 위해서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에서 두 가지 정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가격 3억 이하인데 이것을 4억 이하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금년 2월 안에 법제화를 끝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증가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도 지금 현재 공시가격 1억에서 이제 2억으로 과감히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년 6월 안에 법제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주택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력을 유인책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방 저가주택을 할 때 지방이 어디냐, 그 지방은 바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지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주, 그러니까 명의자가 지방 저가주택 살 때 그 같은 명의자로 사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경우는 절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실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 마련할 때는 뭐 그래도 배우자 명의로 해줘야지 하고 해줬는데 그게 종합부동산세에 발목을 잡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경우에 1에서 3%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취득세도 증가제도가 생기면서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중요한 스태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 취득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 수가 1주택부터 4주택 이상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조정대상 구역이냐 비조정대상 구역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구역이냐 주택수를 할 때 최종 취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 구역이면 그게 바로 주택수에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조정대상 구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대상 구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그때 취득세는 2에서 3%가 아니라 8%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취득한 주택지에 따라서 주택수가 결정된다는 거 이해하시 바라겠고요. 또 이외에도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로 간주가 되고요. 그 중개를 받았을 경우에 다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조정대상 구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 된 주택을 중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취득세가 12%라는 사실, 또 법인 취득세는 12%라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물론 뭐 다양한 다른 사화도 있지만은, 자, 개념적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도 우리가 세테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저출산과 바로 고령화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했는데요. 여기는 주요 내용 바로 이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되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자, 첫 번째, 신생아 특례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현재 부부 합산 1억 3천에서 2억 5천으로 과감히 상향했어요. 그만큼 이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이라든가 전세출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대출을 막고 있지만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또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대출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약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당첨된 것, 배우자 당첨된 것은 당첨 사례로 보지 않겠다는 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제도 변경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출산할 때 가슴 아픈 경우를 많이 당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신 초기, 임신에서 11주까지는 임신 초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유급휴가를 갖다가 5일 줬던 걸 당사자는 10일 눌러주고 배우자한테 3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신 주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최장 90일까지 준 휴가가 있는데, 이게 완벽한 해소는 아니지만은 이런 휴식 기간을 통해서 좀 더 힐링하고 몸도 회복하고 상처도 치유받는 그건 상당히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상속제도 같은 것도 이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겠다, 아니면은 자녀 공제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데, 그런 내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만 담고 있지, 지금 상태 봐서는 상당히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드린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세 가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금년 5월 9일에 기한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증가 한시 배제를 1년간 추가 연장해서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배제가 시행된다. 두 번째, 취득세 증가 배제 대상도 지금 현재 지방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한도를 상향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특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일 때 지방저가주택을 공시가격 지금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합산 배제할 때 임대 당시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했던 것을 수도권은 9억, 비수도권은 6억으로 과감하게 상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년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무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